3기가 이제 첫 방송이죠. 그죠? 첫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것도 한 10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기가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1기는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3기도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보고 있으니까 아마도 내년 7월 달이죠. 8, 9, 10, 11, 12, 1, 2, 3, 4 내년 한 4월 달쯤에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제 경매 라이브 방송은 10기까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욕심인가요? 10기 같으면은 한계 기술은 한 1년 잡고 10년이잖아요. 10년 그죠? 너무 욕심입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현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경매 실전 경험을 쌓으신다면요. 그땐 안종인 경매 스쿨 이 영상물 안 보셔도 됩니다. 그죠? 어쨌든 그 경매 투자하셔가지고 돈 버는 이런 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시면은 그 라이브 방송을 본방 참여를 하시는 걸로 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구속당한 거야. 누구한테? 안종인 경매 스쿨한테. 그래서 공부는요, 약간의 좀 속박에 구속당하고요, 좀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골든 타임이잖아요. 요거. 그럼 월, 수, 금은 이제 이거 없는 거야. 봐가지고. 끝나고 나서 하시란 말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저랑 한 10개월 정도 한번 달려보십시다. 달려보고, 이번에 3기 같은 경우는요, 오늘 첫 방송이니까 이거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마 1강인데, 1강에서 1부와 2부로 나눠진단 말이죠. 1부 방송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쓴 졸저 실전 경매, 생생 경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해서, 그 목차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2부 방송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오늘 제가 물건을 많이 뽑아놨어요. 또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그 경매 사건 아니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2부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또 이제 간혹가다 1부 방송에서 너무나도 그냥 칠판에서 이론적인 강의만 하면요 좀 지겹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양념 삼아서 이제 간혹가다 이제 경매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라든지 뉴스에서 나온 그런 물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실전적인 감각을 비록 온라인이지만은요 실전적인 감각을 우리가 재고를 할 수 있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매주 월수금 해가지고 1시간씩 주 3시간 월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이죠. 피 같은 시간이잖아요. 저는 시간 참 피 같은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시간을 이제 뺏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쇠치셔가지고 말이죠. 혹세 무민을 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사기 안 친다는 것이지요. 그죠? 있는 그대로 다, 이 말씀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영상물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제 배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돈이 뭔지 말이죠. 예. 돈 벌면 좋잖아요. 봐가지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도 첫 방송이니까 채팅창을 보고 인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윤영대님 오늘 1등 하셨는데, 1바. 네, 다음 플라밍고님 2바. 좀 쉬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평생을 이게요,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놉니다. 저는, 근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요, 놀 여유가 없어요. 봐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있으면 이상해요. 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일요일날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병이야, 병. 저는 집에서 인기가 대단히 없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 저희 집 사람 손잡고 말이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봐가지고. 집에서 있다가 멍하면 또 사무실 와가지고 유튜브 보고 야, 또 이번엔 어떤 걸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밍고님. 아리소님 감사합니다. 아차산 불곰님 항상 감사합니다. 강성황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나령님, 나나나님, 이강희님, 나사랑님, 최선행님 네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민주지사님, 어호님, 지토스님, 박황용님, 홍창기님,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쓰담님,
댓글 항상 이쁘게 달아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집님, 네, 윤집님 우리 저 카페에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카페지만 뭐 운영자로서 성격을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누구십니까? 브라이트 아영님이신가요? 윤집님 소개를, 예,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예, 딱 마음을 다 잡으시라고. 월수금 해가지고요. 뭡니까? 1시간씩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정해가지고, 중요한 약속 때문에 방송을 못 들으신다 그러면요. 이 방송에 대해서 또다시 채널에 올려놓기 때문에 재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가지고요. 어쨌든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죠? 또 누구십니까? 빠삐용님, 네, 감사합니다. 안나님, 네, 반갑습니다. 마마카공님, 김청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이명남님, 핑크님, 그 다음에 부부익선님, 네, 구두님, 네, 낙찰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라이프 인 베트남님, 베트남에 계십니까? 아이고, 멀리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일자무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마까꿍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혜진님, 또 오신 거 아니고 계속 오셔야죠, 김혜진님. 일부, 우리가 1차 번개 때 오셨잖아요. 그죠? 예, 계속 이제 앞으로 또 이게 오프라인상에서도 제가 이제 조만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떤 만남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온라인상에서 공부하시고 오프라인상에서는 뭐 봐가지고 배팅해서 돈 벌고, 결론은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입찰 들어가 돈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대단히 좀 건방진 표현 같습니다만 제가 멘토 역할을 좀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끝나면은 또 뭐 오늘 밤부터 해가지고 또 충청 이남으로 해가지고 비가 엄청 억수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비 피해 정말로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장마가 좀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아마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번개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전 쪽을 해서 특히 저는 이제 주가 이제 지분 경매하고 전세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물건. 전 여기서 뭐 유치권, 뭐 법정 이상권,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물건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하더라. 저도 과거에 그런 걸 제가 직접 몸으로 이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조금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법원 경매 투자에서 제대로 돈 버는 방법이 있나? 방법이 보시면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방법이 있죠. 뭐냐? 그러니까 자료를 펼쳐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조금 더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3기 실전 경매 제 1강이죠. 2023년 7월 17일, 오늘 7월 17일 맞죠? 맞네요. 오늘 재헌절인가요? 맞구나. 재헌절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빨간 날 이외에는, 강의를 합니다. 방송합니다. 월수금 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주제는요, 보시니까 법원 경매는 뭐냐? 법원 경매는 뭐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런 게 이론적인 부분은요, 제가 정말로 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은 이제 책을 써매 있어가지고 이런 목차한테 처음부터 그냥 막 드립다 해가지고 권리분석이 어쩌고 말이지 유치권이 어쩌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뭐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살짝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경매는 뭐냐?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법원 경매 어려운 거,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 안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거 안 건드리면 돼.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낙찰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요. 2023년 오늘이 7월 17일이죠. 7월 15일 날 매일경제신문 인터넷 신문에서 난 내용을 보니까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고요. 하나는 저기 대치동 엄마아파트. 이게 보니까 현재 거래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한 2, 3억 정도 2억 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낙찰돼 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지. 내가 말이지 경매를 공부하기로는 말이지 법원 경매하면 싸닥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무슨 얼어 죽을 싸긴 뭐가 싸냐 말이지. 어?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일반 매물로 사게 되면 10억이면 살 것인데 말이지. 저 인간들이 말이지 12억 13억 막 질러버린다. 이게 뭐가 싸냐고 말이지. 그래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게 법원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를 들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이잖아요, 그죠? 강남구 압구정동이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다가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늘도 제가 서울특별시 요 지역을 기준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 묘합니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디 묶여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경매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어서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엄마아파트 같은 경우 보니까 매매 금액보다 또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돌았나? 중개업소가 10억이면 살 텐데 와 저 12억에 산다 이거지. 12억. 왜 돈 2억이나 생돈을 더 들였냐 이거지. 핵가다 했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내가 이런 사람 돼버린다니까. 법원 경매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이 될 만한 법원 경매는요, 돈 되는 법원 경매 물건 있잖아요. 결코 안 쌉니다. 예. 단지 싼 맛에,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된다.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더라. 그래서 법원 경매는 어렵지 않다. 안 어려워요. 낙찰받기가 어렵지. 법원 경매 자체는 안 어렵다니까요. 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또 부동산 권리 가치 분석. 이게 뭐예요? 권리 가치 분석. 권리 분석이면 권리 분석이지 뭐 권리에 대한 가치 분석이래. 이건 뭐지? 여기에 보면 무슨 조금 어려운 거 뭡니까? 법정 지상권이다. 또 보면 뭡니까? 유치권이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앞으로 어디 공부하면 나오는데. 그다음 또 뭡니까? 지분 경매다. 또 이제 보면은 또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 그죠? 전세권도 있고 주택 임차인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를 언제 했냐, 이거 언제 했지, 여기에 따라서 얘가 배당 요구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관계에만 우리가 교통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려운 거를 제가 한번 2기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떤 분은 보니까 영상물 밑에다가 저보고 흥분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제 이번 3기부터는요, 흥분 안 할게요. 그리고 국가기관인 법은 막 욕을 안 할게요. 있는 그대로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또 3번 보니까 보다 쉽게, 사실 돈 쉽게 벌 수 있는 게 없죠. 돈 쉽게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서 다른 채널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을 버니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오프라인 강좌 수강하게 되면 연 수익률 몇천 프로, 1,000%, 2,000% 보장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수익률 500%를 만약에 보장을 한다 이거지. 에? 그죠? 그 강좌를 들으면 500% 수익률 보장한대요. 완전 개뻥이지,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 가더라고. 참 재밌어요. 자, 그 500% 나가면요. 예를 들자면 내 돈 1억을 투자했습니다. 1억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순수하게 투자 자금 1억을 회수하고도 또 1억을 벌었어. 그럼 내가 100% 수익률이잖아요. 내 1억 투자한 데서 1억 벌었으니까. 또 500%래, 그럼 얼마? 내가 1억 투자하고 5억 번다, 이거죠. 우와. 제가 아마 이런 얘기 내용도 2기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진짜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맞다 이거지. 그럼요, 제가 여기 보니까 수업료 비싸더라고. 한두 푼이 아니에요. 저도 땡볕을 내서라도 제가 강의 듣는다니까요, 제가. 근데 그거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압니까? 개뽕이니까 안 듣지, 이래가지고. 우리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 보다 쉽게 하고 이제 뒤에다 물음표를 딱 해놨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철저한 권리분석. 이게 권리분석, 이게 참 저도 권리분석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예. 근데 철저한 권리분석인데, 저도 이제 권리분석을 하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제가 무슨 경매 신이라고, 권리분석 착 보는 순간 착착착. 몰라요. 100% 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거 여러분들 모르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죠? 예. 제가 모르는 거 여러분들 모르셔도 된다. 이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니까. 그죠? 또 이제 투자 대상부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자 이거지. 분위기 파.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니 10억이면 중개업소가 살 수 있는 것을 와이 저 사람이 12억에 왜 입찰을 하냐 해가지고 따지지 말아요. 묻지도 따지지 말아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에 지가 알아서 이게 입찰한 것이지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자 해가지고 또 요즘 또 뉴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총알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총알 준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저 카페에 보니까 아차산 불곰님하고 또 누구 한태환님은 그 밑에 댓글 달아놓으셨대요. 보니까 한태환님 같은 게 내년 4월 달부터 해가 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임차인들이 열받아가 막 경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경매 집어넣는다 그러면요.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되고 나서 1차 매각기일 잡히는 것이 보통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길게는 좀 송달이 좀 잘 안 되고 하면 1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7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7, 8개월 정도 걸린다면 8, 9, 10, 11, 12, 1, 2, 3 내년 3월, 4월 달쯤 해가지고 막 물건이 제가 봐도 왕창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 이번 3기 이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놓치시면 되시겠습니까? 그냥 안 되시겠습니까? 이 돈이 되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료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냥 멍청이라서 그래. 예.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니까. 준비를 하시는데 봐가지고, 개뿔이나 몰라. 모르면서 뭘 준비해 봐가지고, 머릿속에 든 건 뭐다? 이런 표현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다? 우동사리만 들어있네? 세상에 막. 그래, 이렇게 경매 정보를 봐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경매 과정을 강좌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봐가지고 다른 일은 뭡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지금도 카페를 운영합니다만은 카페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 강좌도 하고 진행했습니다만은 다른 데서도 현재 경매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는 뭡니까? 전부 다 일회성이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봐가지고. 그러니까 경매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경매 강사라는 양반은 말이지 법정지상권 관련된 물건을 공동 투자한답시간 말이지 그냥 수업 시간에 그걸 막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말이죠. 한마디로 법정지상권도 모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손 들어가지고 그 엮여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걸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계실걸요. 분명히 있어요. 봐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막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죠.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공동투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법정지상권 알아야 돼요. 내가. 그죠? 내가 법정지상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강사라는 사람이 사건 번호 되면 뭐라 설명하면요. 거기다 질문을 따박따박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게 이렇게 수익이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개뿔이나 몰라. 말 그대로 머릿속에 우동사리밖에 안 들어있어. 그럼 뭔 질문합니까? 강사 보니까 인물이 멀끔하게 괜찮게 생겼어. 이거 강의할 요것도 말 잘하네. 와, 대한민국 넘버원이야.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돈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죠? 일단 1차적으로 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런 상황으로 일단 앞으로도 제가 저번에 2기 방송할 적에도 사실 이 자료가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번 2기 때는 방송 진행하다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목차를 생략을 해버렸는데 이번 3기 때는 말이죠. 오늘은 목차 여기 이런 내용을 제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브리핑을 하고요. 오늘 첫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말이죠. 먼저 제가 이거를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매일경제신문에서 매경입니다. 매경 2023년 7월 15일자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 내용에는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사건 번호 표시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사 내용을 보고요, 그 사건 번호를 추적해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들 찾을 줄 아시지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하고 대치동 엄마아파트 두 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 했는데 보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거 조금 이따 경매청구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요. 2022 타경입니다. 2022 타경에 11만 3,117호 경매 사건입니다. 이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현대 4차 아파트인데 이 42평형이에요. 42평형인데 와 이게 보니까 전체 청수가 5층이에요. 아파트가. 이게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이제 뭐 50층인가 해가지고 뭐 재건축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5층인데 이게 본건은 몇 층이더라? 3층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실제 최근에 거래되는 금액이 보니까 평균 한 53억 정도의 거래가 된대요.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53억 정도 거래된다 그러면 이게 저 입장에서는, 이 사건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돈이 있어야 돼. 내 돈이 있어야 돼.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53억 원의 거래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55억 원 이상으로 해서 이게 낙찰이 됐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건이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예. 원래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소재하는 아파트라 치자 이거죠.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고 하면요, A는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지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 지가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법원 경매는 뭐다 봐가지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게 이제 A가 지가 샀다 그러면 네가 살아라. 요게 이제 만약에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매매 계약이 성립된단 말이죠. 근데 현재 보면 이게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되어 있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냥. 허가 안 받아. 근데 우리가 이거 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이 아버님 명의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식은 어디 살고 있어? 저쪽 미국 LA 살고 있어. 야,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 그게 아닙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 예외상입니다. 또 정려, 그죠? 상속, 정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허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건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이 이 거주 요건을 갖춘다는 게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허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게 물건이 크건 작건 해가지고요, 특히 빌라 같은 갭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갭 투자가 뭡니까? 전세 끼고 내 돈 뭐 5천만 원 1억 넣고 빌라 이런 거 사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갭 투자 금액이 좀 더 높겠죠, 그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네가 이 사람을 들어가 살아라 이거지. 네가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전세 놓을 수 있다 없다? 못 놔요, 못 놔. 아니면 또 세입자를 끼고 안고 그걸 살 수 있다?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다더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약간 침체 국면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건 지금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요,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인데 이 허가구역을 막 묶어놔 버려서 한마디로 규제를 가하는 거야. 토지거래를 하는데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이 옆 동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옆에 동네가 말이죠, 풍선 효과,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게 옆 동네가 값이 또 올라가 버린대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서울 송파 쪽에
옛날 주공 2단지, 3단지, 4단지 해가지고 저층 아파트인데 재건축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리센치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열받잖아요. 송파구 쪽에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옛날 MBC 아나운서 하다가 나온 배현진 국회의원. 이 양반에서가 뭐라 이야기하는데 왜 여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놓냐. 왜냐면 이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가격도 이렇게 덜썩덜썩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꽉 묶어 놔버리니까 이 동네는 거래가 잘 활성하게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거주를 해라 그러니까 거주 안 하면 허가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옆 동네가 이게 풍선효과에서 이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매매 금액이 5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55억 이 정도 이게 입찰 가격을 제시하였다 하더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풍선 효과에서 옆 동네 가격이 올라가는데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런 것은 뭐다 이게 이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게 나름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또 여기 특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아니면 또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 엄마 아파트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재건축한다고 했다면 요즘 또 말이 뉴스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렇듯이 가격이 높게 낙찰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한마디 미래 뭡니까? 재건축에 따른 그 부동산의 값어치, 가치 상승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찰 가격을 써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니 세상에 말이지 10억이면 부동산 가서 살 수 있는데 이걸 진짜 미치는 말이지 10억에 그런 게 어디서 여기 있다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매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지라도 전혀 어떤 관계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첫 번째 봐가지고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안 살아도 돼. 내가 낙찰을 받아가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해도 된다. 거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전세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세 놓는다 그러면은 전세 자금에서 전세 금액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자금 융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똑같은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일반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때는 직접 네가 들어가 살아라. 안 살면 너 아웃이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경매가 나왔다 하더라. 그럼 그건 내가 낙찰받았는데 안 살아도 된다. 안 살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남한테 전세 놓고 전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자금에 대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그만큼 자금 융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또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입찰에 따른 낙찰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지게 되고 또 하나 더 뭐냐면 이게 요거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본론으로 들어갈 수도 없겠네. 일단 요건 법원 경매는 요거 펼쳐놓고요. 법원 경매는 뭐냐 이게 법원 가서 부동산 매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2020 타격입니다. 11만 3,117호. 강남구 압구정동 이렇게 됩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현대 4차 아파트입니다. 현대 4차입니다. 4차고 전용 면적이 35.67평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통칭 42평형으로 불려집니다. 42평형으로 불려지고 실제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4차 해가지고요. 42평형 보면요. 어떤 집은 60억에 매물로 내놓은 집도 있어요.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나머지 통상적으로 보니까 한 53억 정도 선에서 매물로 나와 있더라. 근데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55억 정도. 2등하고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등하고 가격 차이가 한 4억 정도 가격 차이 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안 그렇잖아요. 아니 1차 가격이 44억인데 뭐야 이게 55억 같으면 11억을 더 써버렸잖아요. 그죠? 125% 돼버렸네 세상에.
그것도 10명이 들어와 버렸네, 그것도. 그것도 어떻게 1차기라 신권에 막 확 들어와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 1차 가격으로서 50억 2천여만 원 쓰신 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아마 컨설팅 업체가 개입이 되지 않았다면, 물론 또 컨설팅 업체가 개입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낙찰을 받아야지만 컨설팅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뭐 앞바지 뒷바지 해가지고 뭐 변형된 바지, 똥산 바지, 별의별 바지가 다 있어요. 바지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낙찰받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구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뭐 50층인가 해가지고 아파트 50층 맞죠?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건축이 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뉴스도 이런 뉴스 나설 때다. 무주택자들은 열받고 있대. 왜?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른다는데 집값 살살살살 올라간다. 환장해버려. 또 나가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그 대출받은 금액이 어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부동산 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살살살살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총알 준비해 놓으시고, 다음에 이 경매 지식을, 그죠? 탄탄히 쌓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누구한테 경매 지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제까지 경매 지식에 대해서 남한테 말도 안 나는 구걸. 그걸 하지 마세요. 봐가지고.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죠?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면 될 낀데 말이죠. 그죠?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매 학원에서 보니까 강의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무슨 법정이상권 관련해가지고 공투합시다. 요 붙어라. 그러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확 붙었다가 완전 이빨 왕창 빠져버리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봐가지고. 진짜 많다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경매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면요, 맨정신은 그 이야기 잘 안 해요. 술 한잔 먹으면 슬슬 하면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제발 그런 식으로 남들이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뭐 내가 알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재건축에 따른 그 가격, 부동산 가치의 상승, 또 이제 이 건도 분명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봐가지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상인데 허가는 받지는 않는다. 요건에 대한 토지거래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했는데 나와 있잖아요. 그죠?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러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인데요. 우리 이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요거 하나 제가 사이트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아시는 이게 서울특별시입니다. 아마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인데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밑 하단에 보니까 부동산 정보 있죠. 부동산 정보. 요걸 딸깍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정보 요걸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딸깍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면요, 또 상단에 보면 기타 정보 있죠. 기타 정보. 이 기타 정보를 딸깍 클릭하세요. 기타 정보를 클릭하면요, 밑에 쭉 내려오면 뭐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나와 있죠. 요거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요걸 클릭하시라고. 토지거래 허가를 클릭하시려면 먼저 토지거래 허가 제도 안내, 토지거래 허가 제도 안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도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허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허가를 요하는 면적은 뭐냐, 이게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다 나와 있어요. 6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같은 150m 초과는 150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150, 뭐 이런 식으로 면적이 딱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있고, 이제 우리는 이게 일반 이게 또 보니 허가 대상도 나와 있고 허가 절차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거 다만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하시는 셈 치고 이런 사이트 들어가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는데 토지 이용 의무 기간 하니까 이게 의무 기간이 2년이래. 농업용 2년, 주거용 너 2년 동안 더 살아라 이거죠. 나는 투자해가지고 말이지 여기저기 막 그냥 배팅해야 되는데 나보고 살아라 이게 그러니까 일반 매매 같은 건 좀 이게 딱 제약이 따르니까 거래가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 입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자기네들 부동산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살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보면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나와 있죠. 이게 대가가 없는 상속정예랍니다. 대가가 없는 상속정예고 나머지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4번에 보니까 민사집행법에 의한 뭐다? 경매. 그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관계 없어요. 봐가지고, 관계 없고, 또 공배는 되는 거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거나 3회 이상 공매에서 유찰된 토지의 매각,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대상이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여기 또 하나 더 제가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토지거래, 밑에 이 두 번째 보시면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에 서울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서울시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그죠?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 나와 있어요. 봐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맨 위에 보시면 강남 서초, 또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이렇게, 이게 강남구라 해가지고 강남구 전체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 경매 물건에 있어서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와는 관계없어요. 왜냐면 대상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아주자겠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 해가지고요. 요거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송파, 잠실동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재지정한다면 아마 원주민들 열받겠지, 봐봐. 으이씨, 해가지고, 그죠? 이게 보니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먼저 주거지역은 6제곱미, 여기 더 세다, 그죠? 6제곱미터, 아이고, 약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무조건 다 이게, 주거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지역별 세부 지형도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랍니다. 나머지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유련동, 세곡동,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래. 요 세 개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또 서울 송파도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송파도 보면요. 잠실동 여기 사는 사람들 열받을 것 같아요. 잠실동만 딱 묶어놔 버렸네, 세상에. 신천동 아니에요. 방해동도 아니고 송파동, 송파구, 송파동도 아니고 석천동, 삼전동, 오검동, 가락동. 요 가락동에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헬리오시티 거기다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정동, 거여동 전부 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이렇듯이 보니까 이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묶여진 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공고문 자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공고문 자체를 보면 좀 이런 식으로 좀 목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 걸로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일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묶여져 있고 성수 전략 여기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가 성수이가 3동 이게 이 동네 여기 정확하게 어딘지 잠깐만요. 이거 위치를 이것만 봐도 잘 모르겠네. 이게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서울특별시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고 벌써 39분이 돼버렸네요. 그러면요 여기서 요거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권리분석 잠깐 볼까요? 권리분석 크게 이게 권리분석은 우리 신경 써들들 마세요. 내가 아는 것도 같은데 낙찰을 못 받는다니까. 왜 낙찰을 못 받냐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나는 어떤 틀에 갇혀 있지. 법원에서 이거 1차 감정가 얼마야? 44억 3천만 원이지. 그럼 난 큰 마음 먹고 1차 길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얼마 쓸까? 44억 3,300만 원 쓸까? 그 지 생각이지. 근데 이 주변을 쭉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일반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뭐지? 요거부터 딱 따져버린다면요. 또 보니까 압구정동 옆에 동네
뭐 서초구 반포, 서초구나 뭐 토지가 허가구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포 쪽에 보니까 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거기랑 좀 대비 나름대로 비교를 해보고, 그죠? 앞으로 또 재건축에 따른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값어치 상승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딱 보게 되면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질러버려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야지 낙찰받을 확률이 높는 거지. 맨날 까짝까짝까짝 하면요. 낙찰 못 받아요. 안 된다니까.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잖아요. 낙찰 받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왜 대단히 어렵냐니까 떨어지는 산 맨날 그런 식으로 깔짝깔짝 하고 그러니까 낙찰 못 받는 거지. 답은 뻔해요. 봐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 제가 또 화면을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다음에 일부 방송, 일부가 아니죠. 1강 2부 방송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기 1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